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선입니다. 유아임용 이렇게 이제 이 목차가 있는데 이제 목차에다 이제 추가 정리하라고 해서 한 번씩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기법이나 학습법이나 아니면 이걸 정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핵심 단어를 고르는 방법이나 이렇게 해서 이걸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하는 건데. 네, 저 죄송한데 이거 맨 위에 뭐라 쓴 거죠, 이 사람? 이거 활, 자습, 공, 강조 모르면 넘어가지 뭐. 그렇죠. 선택적 장학이라는 개념, 장학관 이런 건 들어봤는데 발단적 장학, 학 배우는 걸 느린다 이런 뜻일 것 같지, 그지? 권장하고 장려하고 교사의 경력 주기에 따라서 경력이 변해. 확실히 교사의 주기에 따라서 장학을 이게 다 다양화 같은데 다양화하고. 네, 다양화예요. 다양화와 개별적으로 이게 주기에 따라서 이게 배워야 되고 느끼고 할 게 달라.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할, 그죠? 그러니까 다양화하고 개별화돼야 돼. 경력에 따라서 자기 특징을 더 개발을 해야 되거든. 자기마다 잘하는 게 있어. 그렇죠. 나도 일찍 공부법을 본격적으로 하자. 궁금해서 난 한 거야. 내가 궁금해서. 그냥 타고난 그 호기심으로. 그리고 너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갖고 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화, 개별화되고, 발달적 장학이란 교사의 발달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장학 방법이. 그러니까 이 학습이나 학문, 아니면 뭐 넓게 가르치는 것들도 권장하고 늘려줘야 되는데, 저 제일 처음에 뭐 이론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아이들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학부모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다 알게 돼. 그럼 자기 특징, 내가 진정으로 잘한 게 뭐냐 하는 거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가 키름을 가지고 어떻게 재구성해서 내가 진짜 선생이 될까 하는 교직과를 고민하고, 이런 진짜 선생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를 나중에 생각하게 되지. 이런 발달 단계에 있어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그죠? 자기가 효과를 느끼고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이론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여기는 빤두라네. 빤두라. 교사 효능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결과 기대, 효능 기대. 그러면 효능과 결과라는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겠네. 이게 복잡하지.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힘들지. 근데 실제로는 예측이 됩니다. 나중에 좀 지나면 별로 안 복잡해요. 이게 단순한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공부법도. 그냥 쓰면 돼. 읽고 쓰고 그러면 외워져. 이해되고. 예측 가능해요. 얼마나 참고 그걸 하느냐, 몇 시간을 하느냐, 꾸준히 하느냐 라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 드러나. 교육적 상황 복잡해 보이지만은 다 똑같아. 왜? A 학년에서 물어본 거를 다음 학년에 안 물어보냐? 당연히 물어봐. 근데 이걸 안 물어보는 애 있으면 똑똑한 애지. 그러니까 대처하기가 3년 정도? 보통 이제 교사들은 3년이나 뭐 이 정도 지나면 3회순 정도 돌면 교사로서의 능력도 커지면서 자기 믿음도 생겨.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3년의 기본을 하면 이 3년의 기본을 바탕으로 평생 교사에 대한 이런 거구나. 그럼 난 이렇게 계획을 짜야지 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정체되지. 그래서 평생 교사로서 해야 될 거를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3년 정도 하면 그러면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그대로 먹고 살면 똑같아지지. 그러면 뭐라고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안 생겨. 미안하지만 이렇게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안 생겨. 삶이란 게 그래. 나중에 직업을 맺어도 3년 정도 지나서 1년, 내가 1개월, 3개월, 1년, 3년 4번의 고비를 지났으면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서 구체적인 행동, 가상한 결과들이 있어. 가능한? 가능한. 그래서 개인이 예상을 해. 예상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게 똑같아. 그러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사가 이게 가능한 결과들, 그래서 쟤는 4년제 가겠다 이런 걸 결과를 내리면 내가 예상하거든. 그래서 판단을 하거든.
그래서 행동을 해. 어떤 행동을 가능하겠다.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 얘가 공부를 안 해. 자꾸 뺀들거려. 그럼 가능하지 않잖아. 자극을 줘도. 아직 얘가 성숙되지 않은 거야. 그걸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억지로 못 시키거든. 그런데 어떤 결과, 합격이란 결과나 성장이란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야. 그게 결과 기대로 교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효능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특정 수준을 수행을 해야지 교사가 뭔가 가르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스스로에 대한 능력도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야 이거 되면 되잖아 하고 딱 설득을 하고 하지. 근데 이게 요 사이에서도 있어. 본인의 효능감이 있고 본인의 능력이 있는데 얘한테 하라 그래. 근데 얘가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야. 그래서 학생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하는데 자 얘가 할 수 있어 하고 있어. 근데 부모님이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면 얘가 그냥 포기해버리거든. 근데 부모님을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학부모를 공부하는 거야. 어떻게 저 학부모한테 피드백을 했을 때 얘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왜? 학부모보단 내가 더 전문가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애를 컨트롤하는데 같이 기다려주고 할 것인가. 이거를 해야 되니까 학부모랑 계속 전화를 하게 돼. 그래서 교사랑 학부모랑 학생이랑 이게 삼각관계로 계속 대화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아이가 그 교사한테 솔직하게 못 말하잖아. 안 말하고 엄마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오해가 생겨서 트러블이 생겨. 그러면 엄마가 이거 왜 그런다냐 니네 그러면 나중에 얘가 끊기 전에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근데 이제 공교육에서는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3자 구축이 정말 잘 돼야 되거든. 이게 쉽진 않아. 자, 깁슨과 템포. 그러면 이 사람은 얘기한 거는 효능감을 가지고 결과를 예상 판단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해봐라 라는 거네. 그러니까 자신이 이 확신을 가지고 너 잘 될 수 있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A라는 선생이 있잖아. B라는 학생에게 너 그거 안 돼 임마 이렇게 안 얘기해도 애가 알아. 선생이 나한테 기대 안 하는구나. 기대하는구나. 바라는구나. 나 믿는구나. 진짜 좋다고 하는구나. 머리. 이렇게 믿어. 이게 안 믿어, 원래는. 근데 오랜 기간이 지속되면 믿어. 신뢰를 해줘. 그게 신뢰감이라는 거야. 학생과 교사가 쌓이는. 됐어요? 네. 자, 이러니까 이거 지금 너하고 이거 공부하면서 뭐 하는 거야? 학습 컨설팅 하는 거야, 너랑. 자, 교사가 학습자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그죠? 교수 효능감이나, 교사의 효능 기대감이랑 비슷한 개념이네, 그죠? 네.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당연히 수행에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교육에 대한 아동의 협동변화 정도에 대해서 믿음의 결과, 기대에 기반하지. 그러니까 너 이만큼 할 거야. 그럼 이 효능 기대나 믿음 기대나 뭐 똑같은 거네. 그죠? 믿음 기대, 효능 기대. 요거랑 요거의 공통점은 있는데, 이 말할 때 이 사람은 교수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이라고 써놨고, 이번엔 넓게 잡았네. 생활이나, 진행되는 모든 일. 됐어요? 네. 그래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다. 그러면, 반두라는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치? 깁슨과 템포는 딱 끼워서 얘기했네. 교육에 대해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은 자기에 대한 효능감, 어떻게 보면 교사의 정체성 갖느냐. 교사 교육도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하셔야 되고, 사회적 환경이나 개인적 배경도 있어야겠지. 당연하네. 개인, 사회, 교육 경험, 그죠? 그래서, 진단적 단계에서 이게 이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술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에서 나중에는 큰 틀을 따지, 전력과 전술. 그래가지고 상군이 내 전략에서 지금, 한 3단계? 4단계 정도 왔나? 12단계에서. 한꺼번에 그걸 다 얘기를 그 전에 한번 해준 적도 있는데 다 까먹고 있어요. 왜? 당장 필요한 것만 들어. 왜 그러냐면, 요 정도 상황에서는 이걸 얘기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다 이해를, 그냥 이해할 테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임상장학의 순환 모형, 뭐 이런 것도 있네. 그치?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니까 아마 그럴 거야. 피드백을 하면서 이걸 고쳐주면 얘가 이렇게 단단하면 또 이렇게 고쳐주고. 이거 반응을 보고 또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고쳐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네. 키워나가든지, 높이나가든지. 이렇게 순환 모형이 되고. 임상장학시, 임상이니까 꼭 병 같은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요. 그죠? 네.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관찰, 이해하고, 진짜 순수한 협력도 해야 되고, 그죠? 네. 장학 대상인 교사의 세계란. 근데 이제 교사가 자기가 꿈꾸는 교육관 안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만큼 읽는 거고, 교사가 아는 만큼밖에 못 가르쳐. 아는 만큼. 교사가 발전해야지. 자, 보면 요거 발달하고 임상은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임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컨설팅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그쵸? 컨설팅 방법과 원리가 장학에 적용돼가지고 교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네. 그쵸? 네.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 누리과정은 누리과정 교육과정 컨설팅 장학하면 누리과정을 왜 이걸 배우고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쉽지 않다. 왜 쉽지 않은 줄 알아? 왜요? 누리과정 전체를 유아하면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뭐 배우는지를 전체를 배운 다음에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것만 공부해서 중학교 수학이 뭐 나오고 고등학교 수학이 뭐 나오고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런 연구가 굉장히 드물어 사회에. 그러니까 이건 또 나는 왜 이제 계속 이걸 관심을 가졌냐면 고등학생들이 소포자야. 그럼 초등, 중등, 고등을 한꺼번에 다 가르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눈을 뜬 거거든. 누리과정을 계획을 짜. 이해하니까 계획을 짜지. 그래서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를 하잖아. 자, 누리과정 유치원게 아니라 초중고. 그걸 초중고 계획 안 해놔. 그거를 압축해서 운영해봐. 초중고 거를. 그래서 평가를 해봐. 그러려면 굉장히 다르지. 요거 한 개만 하는 거랑. 자, 보시면,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경험상으로 누군가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야. 컨설팅을 보면 학습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독립성, 독립주체 인정해야지, 그지? 네. 그러면서 자문해주는 거고,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해줘야 되고, 근데 억지로 못해.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켜줘. 해달라고 할 때 강제로 하는 건 일방적 교육이지. 그쵸? 컨설팅.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진단을 하고, 해결 및 실천 방안 제안도 하고, 실행하는 거 보고, 또 피드백을 해, 똑같이. 종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진단해서, 해결 방안 또 제안하고, 또 실행하는 거 보고, 평가를 해서, 다시 또 진단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지.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자기장학은, 자기 스스로, 컨설팅은 나만 해주는 건데, 그제? 네. 자기장학은, 스스로 교사도 스스로 자기 장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기 장학을 하려면 진짜 자기 학습 교육 일기 매일매일 반성하고 내가 뭐 했는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동료 장학도 동료도 서로 도와줄 수는 있긴 해, 그지? 근데 이제 옆에서 그냥 곁눈으로 배우기 이게 쉽진 않아, 이게 서로. 그래서 멘토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네. 그런데 이 자기장학이든 동료장학이든 수업과 뭐 이런 거랑 병행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될 텐데 자기장학 봅시다. 이제 스스로라는 뜻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교직의 전문적이야. 성격에 맞게 교사의 개인 능력을 필요해서 학교 행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해라. 그냥 일반적으로 썼네. 교사 지침이 있죠.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하면 그냥 자기가 그냥 쓰고 말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얼마나 하느냐지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외부의 간섭 받지 않으니까 더 자기 관리 진심으로 해야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게 자기주도 학습 기록부 쓰라고 할 때 진심으로 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야. 선생님도 해야 되지만 학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니네 다 돌아가면 유튜브 찍은 거, 카페 내가 다 정리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그러잖아. 예로부터 초임교사보다 경력교사에게 초임교사는 시키는 거 배우기 바빠. 일정 경력이 되면 스스로를 검토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실행도 욕구가 강하지. 그러니까 이걸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 새롭게 해보고 더 발전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 할 때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 수업도 스스로 분석하고 수업안 짠 거 실행한 거 비교해보고, 그죠? 자원인사와 다른 사람들 만남도 하고 현장 견학도 하고 교육 연수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부러 이걸 시켜주는 거야. 상급 학교 대학원도 가기도 하고 박사과정도 하고 출판도 읽고 연구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라는 게 별거 아니네. 동료자는 동료 교사끼리 이제 상호 협력해서 전문성 결 왜 혼자 하는 게 게을러지니까 같이 하자는 거야.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교수법 토론하기도 하고. 그럼 굉장히 사이 좋아야죠. 그렇게 하는 분들 많다. 의외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이 해. 중등은 쉽지 않아. 왜 그러냐면 수학과가 몇 명 없잖아.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도 있어. 서로 토론해갖고 교재도 개발하고. 근데 거의 이제 A가 하고 나머지가 보조를 해서 써놓고 그러면 A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요번에 이 사람들도 조금 발전하지. 고생하는 만큼 발전해. 동료장학, 공동체 의식 형성되고 상황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쵸? 공동체 의식 같이 하니까 다양한 상황 반성하고 전문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동료 교사들이 편안하게 지지하고 믿고 이렇게 되지. 동료정업, 반산적인 글 쓰고 교사 이야기 쓰고 일기 쓰고 유아 관찰 일기 쓰고 전문서적 읽고 토론하고 수업 사례 분석하고 멘토링으로 서로 얘기해주고 동료 서로 코칭해주고. 잘 나가는 데는 이걸 강제로 해.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토론하고 이거 하는 장악하는. 이게 끝난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 목표까지 세우는. 이게 되면, 이게 같이 하는 게 되면 이것도 더 깊이 있게 된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같이 동료와 같이 동료 장악을 하기도 하지. 근데 이제 나 정도만큼을 하면, 가면 특별히 배울 게 없어. 사람들한테 혼자 책 읽고 혼자 정리하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상급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상급학교 책을 읽어도 이제 더 구체적이고 더 디테일하고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반적이 이렇게. 사전에 협의하고 관찰도 하고 사후에 협의하고 시간 순으로 하는 거고. 수업은 수업 방법 기술에 대해서 장악한다. 약식 장악은 원장 원감 학습 순시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이게 약식이 비공식이지. 약식으로. 정식이 아니라 약식. 간략한 방식. 활동 관찰하고 이걸 보고 지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는 거. 이 정도네. 멘토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멘티는 배우는 사람이야. 멘토 멘티 활동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해. 학생들끼리. 멘토링 제공하는 과정. 이렇게 이거를 가르치다가 보면 배운다 그래.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멘티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화받고 그러거든. 그러면서 자꾸 이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자신감 불어들고 전문성 증진되게 도와주는 거야. 그 새끼 교사 키워주는 거지. 근데 피드백을 했을 때 그 전문적으로 정기적으로 관계 형성되고 그렇지. 근데 여기 피드백 했을 때 조심해야지. 제공받는 입장에서 경험. 그러니까 좀 이게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유형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거든.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 방법이나 태도나 아니면 그 시기나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 그러면 내가 멘토인데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너도 그걸 그대로 따라 살아 그러면 이게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려하면서 이 초점이 이 사람이 돼야 되거든. 자신감이 커지게. 그러면서 요걸 보고
나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가게 해야지 내 방식으로 따라와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거지.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되는 거고. 주의의 반성적 사고 이것도 한번 찍은 것 같은데. 열린 마음으로 책임감으로 이건 뭐냐? 성심성의를 다해서 가르쳐야 되고 당연하지. 반성적 하면 지식이 늘어나고 해결책 증진되고 자율의사결정 향상되고 전문성 증진된다. 이게 일반적이네. 그럼 쭉. 쏜 킬론 토트넘의 반성적 사고 이것도 반성적 이것도 반성적 이것도 반성적 이것도 반성적 이거 표로 만들어야 되네. 반성적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 들어가는 표로 만들어져야 되네. 행위 중에 반성적 행위 중 행위 후 시간으로 했네. 행위 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수업 행위 중 후 중 실업 행위를 수업 질 향상을 위한 반성적 사고 끝나고 기계적 실천적 이건 기술적 이거는 관심사로 실천 이건 비판 도덕적 윤리적 도덕적 윤리적 비판하다가 보면 이게 끝도 없는데 뭐 안 받아들이는데 사람의 그릇이 타고나나 인성도 타고나나 요것도 쭈루룩 이렇게 있네. 전문 지식 이거 너무 길다. 정리해야 되는데 관심사도 이렇게 있는데 그죠? 네. 이거는 뭐라고 써 있어? 제안하는 단계 명료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고 그러다가 명료화시켜서 그 결과가 추론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설을 설정하고 이걸 추론을 해본 다음에 검증해보고 이렇게 되가 보네. 하는 단계인데 거의 똑같은데 논문 쓰는 것처럼 논문 실험하는 과학 과정도 똑같은데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 그래서 가설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실험해보자 한 다음에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검증해. 이거랑 똑같아. 글 쓰는 실험하는 단계나 이거랑. 이건 뭐라고 하냐? 관심사, 특정 교육으로 특정한 교육. 이거 어떤 방법? 이거는 어떤 당연하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문도 없다. 적절한가? 당연히. 이건 뭐야? 효율성? 기술적 측면. 기술 효율.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관심사 자신이 취한 행위인가? 관심사. 자신이 이끌어낸 목표. 적절한가? 교육적 효과가 어떤가? 모든 결과 교육적 원리에만 기반이기 때문에 교육에 의한 것은 고려하기. 교육 이외의 것은 그렇지. 수업을 할 것인가? 인성을 잡을 것인가? 너는 뭘 바라냐? 인성이요. 맨날 공부 때문에 울잖아. 너 수업은 아무 문제 없잖아. 맨날 이것 때문에 울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너만 지금 현재는 너 스스로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재구성한 기가 얼마 안 됐어. 남과 비교해볼지를 별로 못했어. 나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남의 거 누적 기록부도 같이 많이 보여주고 그러는 건데 네가 지금 어느 상황인가. 근데 안 믿어. 남들은 남이고요. 나는 남이고. 너만 생각해 아직도. 상대적 비교를 해도 되는데. 도덕적 윤리. 왜 그러냐면 상대적 비교로 맨날 너 아래라고만 생각하니까 네가 위라고 그 사람보다 더 발전적이야. 네가 긍정적이야. 그래도 이해를 못해. 도덕적 윤리적 정의를 통해 평등 배려, 동정심, 삶의 방향 가르쳐줘야죠. 네. 다양한 상황들, 정치, 사회, 경제 조건들을 연결시켜 생각하죠. 윤리적 목적에. 지금 이게 봐봐. 이거 다 뭐 했어? 전부 다요? 자신의 선생님 공부하는 거 있겠잖아. 그렇죠. 그럼 별거 없어. 근데 그럼 너한테 뭐가 이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사고법이랑 이런 건가요? 아니지. 지금 내가 너하고 선생 역할을 하는데 네. 나하고 너 관계에서 선생님 저런 역할을 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하는구나. 그러면 나 선생님한테 뭘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겠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하고의 대인관계도 중요하니까 이걸 한 번씩 다 읽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선생으로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교육관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해되세요? 네. 이거 뭐야? 장학? 네. 장학? 전산동 동화생.